네, 트럼프 통상 압력 맞서서 지금 전국의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우 농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경북 사과도 난립니다. 관련해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 때문에 난리예요, 의원님. 네. 예, 너무 기운이 없으셔요. 네. 아유, 요새 이 재난이라는 게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커서 주말 내내 조금 우울했지요. 아유, 이게 이번으로 끝일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가 거기다 산청은 지난번에 산불로 산이 완전히 황폐화됐는데 거기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경북은 산불 피해 지역에 쏟아진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나마 좀 저도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산청이 피해가 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산불특위 위원장님이 김종호 의원님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산불특위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냐. 산불만 하지 말고 이 물 문제도 지금 피해가 크니까 뭐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국민의힘 간사가 김영동 의원인데요. 김영동 의원하고 오늘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물불이 난리네요. 그렇죠. 불나서 또 날리고 또 여름 되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근데 그 200년 만에 이렇게 큰 비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100년을 준비했는데 200년 만에 처음이고 막 이러면 앞으로 다음번에는 250년 만에 오는 빈도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또 조금 있으면 300년 만에 오는 뭐.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걱정인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우 농가는 이거 그냥 만약에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하면 우리 맨날 왜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세요. 그 의원님은 의성 마늘소 실제로 소가 재산이시고 그 국회의원 되실 때 소를 재산 그 목록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와 이런 국회의원도 있네. 대체로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막 몇백억 막 이렇게 신고하는데 의원님 저한테는 그 소가 제일 비싼 재산이에요. 그러니까요. 몇 마리세요 지금? 저 잘 몰라요 지금. 지금 제가 관리 안 하니까 이제 그 소는 남편 거여서 제가 전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성 마늘소 임미애 의원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 농민이기도 한 또 국회의원이기도 한 임미애 의원은 이 문제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첩첩산중인데요. 사실은 트럼프의 이 시장 개방 압력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기 트럼프를 경험했고 당시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1기 때와 2기 때의 트럼프는 다르다. 막무가내라는 거죠. 아주 무지막지하게. 뭐 어떤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열어라 이게 아니고 무역 장벽 보고서를 들이밀고 이거 보고서 니네가 알아서 가지고 와. 협상안을. 딱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어느 만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우리 전략을 세우는 데서도 이건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인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가 사실 18일 날 그 여안구 본부장을 만났었고요. 농해수위 위원들이 만나서 농가의 의지, 국회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30개월 이상의 경우는 만약에 이것이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이 개월령이 풀리게 되면 이게 주로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공육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쇄육.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 같은 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30개월령 이상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 30개월령 이상을 따로 분리해내는데 자기네가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은 소고기 값이 사상 제가 듣기에는 1950년대 이후로 그 뒤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사육도 수가 적고 소고기 값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걔네들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구하는 거는 미리 시장을 선점해 놓겠다. 그리고
굳이 30개월령 때문에 골라내야 하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게 들어오면 우리는 아마 수입 소고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질 거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에는 영향을 끼칠 거다. 그렇잖아도 전 세계에서 미국 소고기가 가장 잘 팔리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세계 1위예요. 판매량이. 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30개월령을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행정비용은 좀 덜 들지 모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갖는 불신, 불안감은 네. 해소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한테 뭐 그게 그렇게 결코 좋은 협상은 아닐 거다.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게 국회 심의 사항이에요. 예, 가축 전염 예방법에 보면은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을 해서 30개월령 이상을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예.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네. 안 되는 겁니까? 네, 못하죠. 그래서 예. 뭐 허들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의결 사항은 아니고 심의 사항이기 심의. 때문에 국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도 그 부담을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네. 네. 일단 이거 풀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머리 깎고 시위할 거다. 이것부터 감당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전했죠.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데모할 거다. 머리 깎고 단식하고 또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다 우리 하겠다. 농민들 단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농민들은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산 소고기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의 분야가 과일도 있고요. 네, 많아요. 야채도 있고요. 뭐 아니, 감자, 뭐 사과,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겹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감자는 우리나라 솔직히 100% 자급이거든요. 100% 자급이. 100% 자급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거 열어주세요가 아니고 예. 그냥 싹 열어. 예, 싹 다예요. 싹 다 열어. 니네가 받을 수 있는 거,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와. 뭐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어서. 그래서 미국 감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과는 네. 사과도 사실은 수입 신청을 했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도 했고 일본에서도 수입 신청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뭐 사과값 10,000원 하는데 그거 들여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거 사과 비싸더라. 예, 비싸지요. 예. 아마 이게 점점 더 비싸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오리 우리가 사과 6개 어제 마트 가니까 네, 요만한 사과가 6개가 14,500원? 한 개 2,000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네. 예. 거기다 부사 들어가면 그렇죠. 작년도 10,000원이니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나왔으니까 예. 더 비쌀 텐데 저희가 그 사과 알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래 해충에 대한 병에 대한 외래 해충. 네, 외래 병해충에 대한 검역 문제가 저희한테는 국제식물 검역 기준에 의해서 8단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좀 깐깐해요. 이거는 관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비관세 장벽, 그래서 관세로 장벽 치는 게 아니라 관세 아닌 비관세로 장벽을 치고 있으니 이것도 너네 허물어라, 이런 거 완화시켜라 이거거든요. 근데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는 국민의 네. 어떤 그 주권과 관련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요즘 차를 타고 도로변을 달리다 보면 여름에 꼭 칡넝쿨처럼 생긴 넓은 잎사귀가 산을 다 쫙 타고 올라가면서 산을 덮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칡이라고 그러던데. 칡 아니고 뭐예요? 예. 근데 요게 네. 그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이에요. 예, 가시박이라 그러거든요. 가시박. 예, 이거 일부러 지자체에서는 예산 들여서 이거 제거하는 그래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15년도부터 국내에서 사과나무에 발생했던 과수 화상병 이것도 외래종이에요. 네. 미국의 묘목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하나 수입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온갖 병해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우리 국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우리랑 겹치지 않는 뭐 이렇게 뭐 비싼 것들 네네. 있잖아요. 뭐 그거는 체리. 훈증을 해서 들어오죠. 훈증해요. 그러니까 과일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뭐 한 3일간 뭐 70도씨에서 훈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끔 열대 과일 들어올 때 이거는 뭐 과일이 삶아서 들어왔나 왜 이래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훈증 처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여하튼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와 정치의 네.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통상 압력이 세다 한들 애들 불안한 먹거리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30개월령 이상을 이제 풀어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전 세계에서 30개월령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미국은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광우병 발생 보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제는 네. 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무엇이 우려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협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사과 비싸서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네네. 네, 사과 너무 비싸기는 해요. 맞아요. 사실은 사과가 너무 비싸고 누리 농산물이 비싼 건 사실이다. 이제 이런 그래서 사실 유통 문제도 사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뭐 왜 이렇게 그러니까 농가들은 힘들고 농가 부채에 늘 시달리고 그리고 또 소비자는 막 비싸게 사 먹고 맞아요. 이 유통 개혁이 좀 유통 발전법도 있긴 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숭아도 한 개에 2,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농축수산물은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들. 감사합니다. 예, 의견들. 근데 이게 날씨 때문에 그래요. 기후. 예, 날씨 때문에 그래요. 날씨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금치 살라 그러면 시금치 아마 무지 비쌀 거예요. 시금치 없어요. 농산물이라는 건 원래 계절성이 있는 거여서 제철. 예, 그 계절에 나오는 계절에 먹어야 싼 거지. 안 나오는 계절에 굳이 그걸 찾으면 네. 무지 비싸니 국민들도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예. 복숭아는 싸던데, 막 요새 복숭아 많던데, 예. 아오리 사과 맛있던데. 우리가 먹는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배고프네요. 정치 얘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제가 됐던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사람은 지명 취소를 하고 한 사람은 임명 강행을 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결정을 했어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시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결정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숙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이게 우리 사회부총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네. 근데 제가 청문 과정을 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에 사회부총리로서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격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임명 철회가 되다 보니 그건 그나마 좀 이 민심을 충분하게 읽어낸 반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제가 또 여가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쭉 있으면서 그날 제가 해수부 장관하고 동시에 했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차례 사과는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그러면 부적합한 인사냐 그래서 임명을 철회해야 할 만큼이냐라는 측면은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임명 강행을 하게 된 거는 결국 본인이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그 대통령실에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거고 또 갑질이라는 것은 국민정서법에 굉장히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갑질 문제는 결국 여가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 내에서 가장 이 약한 그렇습니다. 네, 약한 부처인데 이 예. 부처에 대한 따뜻한 리더십으로 이 갑질 의혹을 좀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전직 여성부 장관인 정영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강선우 의원의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논의를 했더니 이대 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이 지금은 좀 어렵고 다음 기회에 좀 협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를 레지던트 TO를 한 명밖에 받지 못해서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렵겠다 이런 걸 이대 총장이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강선우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고 화를 냈고 그리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장관이죠. 강선우 의원실에 직접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일 매우 걱정되는 곤란하다. 장윤선 왜 이렇게 곤란한 것만 물어봐. 그러게 말이에요. 날 미워하나 봐. 날 미워하나 봐. 날 왜 이렇게 괴롭혀. 막 이런. 근데 저런 추가 폭로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SBS 보도가 뭐 네. 6개월치 네, 맞아요. 내용을 있다고. 가지고 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드러난 게 제일 센 거 아닐까요? 드러난 게. 네, 예. 드러난 게 제일 센 거 그렇죠. 아닐까요? 예. 그렇게 치면 그 외에 제기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은 네. 좀 본인이 이번엔 진정성을 가지고 좀 국민들을 설득하고 네. 좀 충분히 납득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온전히 그걸 해내가야 되는 거여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 동지적 의리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의원님들 사이에서 보좌진들은 동지가 아닙니까? 더 어려운 질문. 진짜 미워하나 봐.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재명 정부가 네. 온전하게 이전 정부하고는 완벽하게 다르고 뭔가 많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진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도 보니까 62.2%가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32.3%. 62%잖아요. 62%. 그러니까는 전주에 비해서는 비하면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떨어졌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인사와 관련된 지지율의 반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임명 강행을 하기로 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간에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그리고 또 보좌진들이 이 신뢰를 못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일부이던 다수이던 간에 네. 국회 보좌진들이 그것도 민주당 보좌진들이 그러니까요.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이 적극적인 액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네. 보좌진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했어요. 막 직격 인터뷰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현장 인터뷰를 했는데 대체로 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용감한 두 명의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국민의힘 대체로 연조가 좀 있어 보이는 이제 두 보좌진이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이 되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냐 이제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강하시고 장윤선이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기자 직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존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일 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난감하네, 난감해.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날 이제 청문회 때도 사실은 이제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당 의원이시고 도와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저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건 범죄입니다. 갑질이고 당신의 행위는 범죄입니다라고 공격을 하길래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때가 있어요. 부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보좌진들이 이게 필요해 그러면 보좌진들이 또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악의에 의한 반복적인 갑질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이게 반복적이었느냐를 물었는데 이분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강선 의원이. 네네. 그렇고 제가 그때 사실은 조금 당황했죠. 당황하고 딱 하셨구나. 그래서 정리는 그래도 그 시간에 좀 잘 마무리는 지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또 다른 이렇게 언론의 공세의 빌미가 될까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어쨌든 신뢰를 보내준 거잖아요. 이 신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을 다들 수용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신뢰를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태도인데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혹은 또다시 어쩌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렇죠. 진심으로 사과해야죠. 그런 과정을 좀 그렇습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염치가 있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삼보일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부끄러운 말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뻔뻔하고 말이야 윤석열 봐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도 이제 막 취재를 해보면 국회 보좌진들이 그런 말 해요. 저희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 부르면 언제든지 일요일인데 저희들은 그 기자들 취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노동 시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산업이라서 언제든지 부르면 뭐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농담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정세가 있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변기 청소를 뭐라 했죠? 상의했다 그랬나? 뭐 그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민주당답지 않다.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걸고 있는 기대, 맞아요. 기본적 눈높이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눈높이에는 상당히 못 미쳤다.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왜 보좌진한테 걸어요? 그러니까요. 관리실에 걸든가 아니면은 그 수리센터에 걸든가 해야지. 그걸 왜 지역구 보좌진이 가서 그 변기를 그걸 왜 거기다 그 사람이 변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기대. 다르다. 국민의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두 번째는 내용이 너무나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국민정서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그 뒤에 후자의 경우 제가 사실 그분의 경우 강서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뭐 마땅히 그 연락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는 국민들의 다수 대중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을 네, 잘 기억해 주시면서 너무 곤란해하지 마시고요. 장윤선이 나를 미워하는 걸로. 절대 그렇지 네. 않죠. 예. 제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모셔놓고 계속 여쭙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해수부 장관인 전재수 의원은 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에이?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저쪽에서 네. 들고 나온 거는 딱 하나예요. 농해 수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삼선 의원이 되는 동안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치인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죠. 농해수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저희도 합의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 네. 다음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약간 좀 홀딩해둬라. 네. 네, 기다려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난주가 한 주가 훅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늦어지면서 마치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중간에 저희 전체 회의 열었을 때 그 얘기는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 부산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명백하게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옮기고 네. 거기에 이제 그 해운 해사까지 옮기고 네. 여기를 글로벌 해양 도시로 거점으로 그렇습니다. 삼겠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예. 수행해 나갈 장관에 대해서 예. 이 프로젝트에 제동 거는 거 아니냐 발목 잡기다라는 네. 것을 부산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 상임위 때 했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막 그쪽 지역의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예, 부산 그래서- 지역에. 예, 그렇죠. 예, 예. 이걸 몰랐다는 거죠. 예. 니네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믿고 찍어줬던 국민의힘이 네. 부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것을 니네가 장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지 정치적인 고려 셈법에 의해서 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만약에 니네가 합의 처리 안 해주면 네. 이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이번 주 안에 저희는 정리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보고서 중요하고 채택이 지났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19일이었기 예. 때문에.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지금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는 네.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해양 강국으로 나가고 그 거점 도시를 부산으로 만들어서 부산이 지금 노인과 바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산 지역을 근데 그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또 보니까 그 누굽니까? 곽규택 의원은 플랜카드도 걸었던데.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맞죠. 예. 아니 거기 조경태 의원도 저희 상임위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승환 의원 그 전에 전부 부산 해양수산부 사람들. 장관했던 사람들. 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상임위에서 청문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두 네. 분이.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 스탑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는 딱-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 지역에 계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이거 좀 항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좀 발현되어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또 저 해양수산부 노조하고도 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산을 좀 살려야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예. 그렇죠. 이게 마치 뭐 후보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생길까봐 저희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전재수는 진짜 아무것도 네. 없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기쁜 마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제일 먼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줬어야 되는 게 저는 전재수 후보라고 후보인데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군요. 어쨌든 이제 배경원 후보자 그리고 또 네. 그 처음으로 통과시켰고 전재수 후보자 기다리고 있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곤란한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냥 직업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